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같은 TV입니다. 자, 미국 대선의 날이 밝았습니다. 바로 한국 시간 내일이 되겠는데요. 자, 누가 대통령이 될까요? 최근 대통령에 당선될 확률이 누가 높은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 테슬라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 당선자에 따른 테슬라가 받는 그 영향에 대해서 몇몇 전문가들이 이 발언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미국 증시 현황부터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장 S&P 500이 0.28% 소폭 하락하는데 그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S&P 500을 비롯한 미국장이 최근 약 한 2주 동안 조정을 받는 모습이에요. 2주 전에 이렇게 신고가를 갱신을 한 다음에 자,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지금 일봉 차트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지지를 보여주려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아무래도 정치와 경제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증시를 부양을 할지 아니면 금리를 올리고 뭐 통화량을 어느 정도 줄여가지고 물가를 내릴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역시나 정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글로벌 정치 세계 최대의 뭐 이벤트라고 볼 수 있겠죠. 미국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자, 그럼 불확실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증시는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그것 때문에 약 한 2주 정도 지금 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미국 대선이 완벽하게 끝나야지 그 이후에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면서 메이저 세력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좀 반등을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미국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아마 한국 시간 7일에서 8일로 넘어가는 새벽 시간에 금리 인하가 기대가 되어지고 있어요. 금리 인하 확률은 98%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25bp 정도 스몰 스텝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미국 대선이 끝나고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뭐 대표적인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면서 다음 주부터는 어느 정도 미국 증시가 반등을 모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11월 21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로 인해서 호실적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미국 증시 반등세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제 뇌피셜을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 최근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너도 나도 AI 투자를 늘리려고 하고 있죠. 그런 점에 있어서 엔비디아 실적 이번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미국 주류 언론들은요, 선거일이 오기도 전부터 선거 당일 밤에 최종 승자가 확정 발표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어요. 지난 2020년 대선 때도 개표 지연 사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우편으로 투표하는 참가자가 급증을 했지만 봉투를 개명하고 서명을 확인하는 등 사전 절차가 필요했기 때문에 개표일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렸었어요. 개표 지연 사태가 다시 한번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존재를 하면서 미국 증시와 국채 시장에 모두 타격을 줄 수 있겠다. 자, 그러니까 뭐 FOMC 금리 인하 전까지는 금주도 일단 증시가 좀 안 좋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자, 금일은 유가가 다시 한번 71불대로 70불대 이상으로 올라온 가운데 에너지를 비롯한 중소형 주들의 움직임이 좋았고요. 현재 미국 대선과 강력하게 연결이 되고 있는 테슬라는 오늘도 2.45%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테슬라의 일봉 차트를 보면 좋은 실적을 발표한 10월 23일 이후에 주가가 270불대까지 급등을 했다가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과 강력하게 연결이 되면서 약 일주일 정도 지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 역시 미국 대선의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 주가의 정확한 단기 방향성이 정해질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만약 해리스 즉 민주당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민주당 정부는 일론 머스크를 파괴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했고, 이런 강력한 경고 메시지는 역시나 일론 머스크와 공화당 우호 세력들을 결집하기 위한 그러한 강력한 뭐 멘트인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미국 대선과 관련돼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한국 시간 기준으로는 내일 아침부터 개표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내일 한국 시간 한 밤이 되면요, 뭐 저녁 9시, 10시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당선자 윤곽이 나올 수 있겠는데, 앞서 뭐 전문가들이 예견을 했듯이 개표 지연 사태가 또 발생할 수도 있어요.
자, 아무튼 뭐 금주 이내에는 결과가 당연히 나오겠죠.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높고 우편 투표와 같은 아날로그 방식의 투표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 대선보다는 훨씬 그 결과가 좀 늦게 나옵니다. 자, 어쨌든 결과는 이 경합주 7곳에서 만들어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 경합주 7곳 중에서 4곳을 가져가는 후보가 모두 대선에 승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4곳 이상에서 승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오늘 새벽에 확인해 본 결과 폴리마켓이라는 이 대선 결과에 따른 더박 사이트에서는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을 57.7%로 높게 보고 있어요. 특히 경합주 아까 말씀드렸듯이 4곳에서 우위를 가져가는 사람이 이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트럼프와 같은 경우는 애리조나와 조지아, 네바다, 펜실베니아에서 지금 승리할 것으로 이렇게 결과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경합주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펜실베니아라고 볼 수 있겠고 트럼프는 이곳에서 일론 머스크까지 대동을 해서 대규모 연설을 진행을 하기도 했죠. 자, 보시면은 투표인단 수가 가장 많아요. 19명으로 많기 때문에 역시나 가장 중요한 주가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일론 머스크가 어제 올린 트윗에 따르면 Pennsylvania is on track for a major Republican victory라고 적어 놓았어요. 펜실베니아에서 공화당 즉 트럼프가 승리할 것으로 지금 강력하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도박 사이트 두 곳을 보더라도 폴리마켓에서는 트럼프가 54%로 우세, 칼시라는 도박 사이트에서도 트럼프가 56%로 우세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자, 일단 트럼프가 좀 승리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자, 물론 뭐 CNN이라든지 미국 메이저 언론도 그리고 우리나라 언론들도 굉장히 박빙이고 해리스가 이길 수도 있다라는 확률을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 수면 밑에서는 뭔가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칼시라는 도박 사이트에선 최근에 트럼프와 해리스가 이렇게 굉장히 5대5로 가까워진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다시 한번 막판 선거일이 다가오자 트럼프가 해리스와의 격차를 좀 벌리는 모습이에요.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어쨌든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어요. 충분히 해리스가 당선될 가능성도 여전히 높기 때문에 정말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테슬라 투자자의 입장이라면 트럼프가 당선되었을 때와 해리스가 당선되었을 때 그 영향력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테슬라의 대표적인 강세론자 애널리스트죠.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가 트럼프와 해리스의 장단점을 분석을 했어요. 지난 3분기 실적 발표 때에도 유일하게 테슬라의 강력한 실적을 맞췄던 인물이 바로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귀담아 들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물론 현재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를 강력히 지지하고 있고 해리스에 대한 불만을 매우 노골적으로 표명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정치적인 트윗들을 쏟아내면서 해리스에 대한 단점 역시 많이 밝히고 있는 일론 머스크인데 백악관에 누가 입성하는지에 따라서 뭐 규제, 관세, 세액 공제 및 기타 여러 측면에서 테슬라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자, 일단 데니 아이브스에 따르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테슬라가 명확한 경쟁 우위를 느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트럼프는 전에 얘기를 했죠.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IRA 보조금, 즉 EV 보조금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라는 듯한 강력한 발언을 했었어요. 만약 EV 보조금이 없다라고 하면은 테슬라에게 있어서도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레거시 카메이커들 즉 포드, 뭐 스텔란티스 이런 기업들에게는 사용 선고나 다름없어요. 상대적으로 노조가 있었던 이런 업체에 더 경쟁력을 제공하기 위한 법안이 IRA EV 보조금이었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면 테슬라는 더욱더 강력한 경쟁 우위를 가지고 더욱더 뭐 앞서갈 수도 있겠어요. 자, 하지만 문제점은 역시 관세와 무역 정책이 되겠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법인세는 감소를 하면서 그 감소한 세금 수입을 아마 관세로부터 충당하겠다라고 하는데요. 특히 중국에 대해서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겠죠. 중국과 미국이 다시 한번 무역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중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테슬라의 입장에서 굉장히 또 복잡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겠어요. 중국 정부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또 작용을 시킬 수도 있겠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일론 머스크를 미국의 효율성을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부서를 만들어서 그 부서의 수장으로 앉히겠다라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의 어드바이스를 귀담아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중국과의 좀 분쟁이 있을 수 있겠어요. 이 점은 좀 테슬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역시나 가장 긍정적인 측면은 테슬라가 추구하는 완전 자율주행과 옵티머스 로봇 사업에 전폭적인 지지를 해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 자동차 판매보다는 FSD 완전 자율주행, 즉 로보택시와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훨씬 더 큰 수익이 만들어질 수 있는 테슬라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역시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게 테슬라 입장에선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해리스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댄 아이브스는 중립적이거나 약간만 부정적일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해리스가 되면 바이든의 정책을 계승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전기차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 세액 공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요. 노동조합이 있는 기존의 기업들에 더 특혜를 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테슬라에게는 약간 부정적일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IRA 보조금이 지속되는 등 테슬라 입장에서도 그렇게 나쁠 가능성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테슬라에 있어서 중립적인 입장을 많이 취하고 있는 게리 블랙에 따르면 일단 트럼프가 승리하면 중립에서 약간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론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디파트먼트 오브 거버먼트 이피시언시죠.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효율성을 상승시키기 위한 이 디파트먼트, 이 부서가 하나 만들어질 건데, 자, 이곳에 차르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차르 포지션.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장관급이 될 가능성도 높겠습니다. 자, 일론이 이 부서의 장관이 된다라고 하면, 자, 각종 쓸데없는 세금은 줄이고요. 뭐 미국을 더욱더 위대하게 만들 그러한 기술에 좀 더 미 정부의 자원을 집중시킬 경향이 높아요. 자, 그렇게 되면 이러한 게 있다라고 합니다. 50개 주 각각 다른 규정을 갖고 있는 이 자율주행 표준을요, 단일로 만들어서 연방정부법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날개 돋친 듯 빠른 속도로 더 보급이 될 가능성도 높겠습니다. 로보택시 사업도 더 빨라질 수 있겠죠. 자, 하지만 트럼프는 원래 이 EV 산업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자, 7,500불에 달하는 EV 크레딧이 대통령 임기 첫날에 없어질 수도 있겠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기존의 트럼프를 지지하던 그런 레거시 카메이커들도 이는 원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없어진다라고 하면 단계적으로 좀 없어질 가능성이 높겠는데,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가 좀 얘기를 하겠죠. 하지만 여전히 위험한 요소이다, 리스크로 남아있을 수 있겠어요. 어쨌든 게리 블랙은 테슬라 주가가 올해 연말까지는 좀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자체적인 펀더멘털이 괜찮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일단 내년 인도량이 좀 증가할 예정에 있고 EPS 추정치도 좀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3만 달러 미만의 새로운 자동차, 일단 뭐 게리 블랙은 모델 3 해치백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아마 모델 Y의 소형 버전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모델 3 해치백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게 나오면 테슬라가 도달할 수 있는 마켓 더 커지겠죠. 토탈 어드레스블 마켓이라고 적혀 있는데 글로벌의 12%나 차지하고 있는 게 이 소형 카테고리예요.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기에 테슬라가 진출하게 되기 때문에 일단 연말까지 테슬라 주가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자,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지금 테슬라가 높은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테슬라의 올해 EPS 예상치는 총 2.4불이 되겠고요. 내년에 이게 3.6불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데, 내년 포워드 EPS 2025년 포워드 EPS 3.6불을 봤을 때 현재 250불대 주가라고 하면은 PER 지수가 70배가 되거든요. 근데 최근 테슬라 3년 내 EPS에 따른 PER을 계산을 해보면 평균 약 56 정도를 보이고 있어요. 지금 PER이 70이니까 56보다는 좀 높은 수준입니다. 거의 2022년 초반에 76배, 80배를 보였다가 주가가 하락하는 바람에 PER이 20배까지도 떨어지긴 했는데, 20배에서 76배, 한 80배 사이가 56배 정도가 되는데 56배보다 지금 70배 수준이니까 높은 수준이죠. 자, 그러니까 테슬라 주가가 좀 비싼 것은 제한 요인이 되겠다. 그러니까 연말까지 호재 요인은 많이 있는데 주가가 좀 비싸진 만큼 횡보할 가능성도 높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트럼프가 되나 해리스가 되나, 일단 저는 테슬라의 펀더멘털과 내년 향후 일정 뭐 호재 요인들을 봤을 때 일단 향후 2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 상반기가 되면, 자, 모델 Q라고 했죠. 일단 게리 블랙은 모델 3 해치백으로 보고 있지만
모델 Y의 해치백 소형 버전으로 생각이 들고 있어요. 모델 Q라고 일컬어지는데 이게 내년 상반기에는 미국에 출시하고 내년 하반기 3분기부터 중국에 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이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저가 버전이기 때문에 이 IRA 7,500불의 보조금이 없어지더라도 테슬라는 지속해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포드의 마크 2를 봐보십시오. 자, 한 번도 플러스 영업이익을 달성한 적이 없어요. 마이너스 75%부터 마이너스 100%까지. 이렇게 이익을 달성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최근 판매량이 빠지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감소를 하고 있고요. 픽업 트럭의 EV 버전이죠. 포드 F150 라이트닝 역시 판매량이 사이버 트럭 출시 이후에 급격히 감소를 하고 있으면서 최근에 생산마저 중단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른 경쟁자들 세계 1, 2위를 다투는 카메이커 폭스바겐은 독일 공장 3곳을 폐쇄하기로 했죠. 수만 명의 인원을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중국 시장에 부진이 큰 영향을 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중국 의존도가 무려 35%에 달하는 기업이에요. 최근 중국 신차 판매 2대 중에 1대가 거의 EV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그 EV의 판매를 테슬라와 중국 로컬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람에 폭스바겐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경쟁 기업들이 이렇게 약한 가운데 미국 시장의 IRA 보조금마저 없어진다라고 하면은 테슬라는 이 모델 Q로 인해서 IRA 보조금이 없어진 자리를 더욱더 큰 부분으로 마켓 쉐어를 차지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점프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토요타가 세계 1위고 폭스바겐이 2위이지만 이 앞에 있는 업체들이 지금 뒷걸음질하고 있어. 하지만 테슬라는 새로운 자동차 제품을 출시하면서 계속해서 판매량을 늘려나갈 것입니다. 자, IRA 보조금이 쪼그라든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쪼그라든다라고 하면 그리고 해리스 당선으로 인해서 미국 정부가 다시 한번 테슬라를 견제하더라도요. 테슬라는 이런 펀더멘털로 이겨낼 거예요. 저가 신제품 이 모델 Q의 판매량이 증가를 하면서 여기에 더불어서 언스포바이저 FS까지 나오면서 FSD 채택률이 더욱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럼 저가 신제품을 통해서 판매량을 신장시키고요. 언스포바이즈드 FSD로 구독률이 올라가면 마진이 당연히 증가하겠죠. 소프트웨어 마진이 크게 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자율주행이 달성되었다라고 하면 기존 제품의 판매량도 늘어날 거예요. IRA 보조금이 없더라도 최신의 제품 중고차 가격의 그 하락이 방어가 되고 로보택시로도 둔갑할 수 있는 이 차들의 판매량이 급속도로 증가할 것입니다. 또한 레거시 기업이 뒤처진다라고 하면 이 규제 크레딧도 훨씬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테슬라예요. 테슬라의 차량 판매량은 전기차 판매량은 늘어나는데 IRA 보조금이 쪼그라든다라고 하면은 기존 레거시 기업들의 전기차 판매 경쟁력은 더욱더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테슬라의 이 규제 크레딧의 규모는 더욱더 늘어날 수도 있겠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경제 관련 주간지 베런즈 역시 트럼프가 당선이 되든 해리스가 당선이 되든 테슬라 주가가 내릴 것 같지는 않다라고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테슬라의 수혜가 있겠죠. 일론 머스크가 강력히 도와줬기 때문에 자율주행 기술 규제 완화라든지 테슬라가 하는 신규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민주당 정부는 일단 전기차 시장에는 우호적이에요. 자, 이런 점에 있어서는 테슬라에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누가 되던 주가가 내릴 것 같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앞서 설명을 해드렸듯이 테슬라의 펀더멘털이 상승을 하면서 테슬라의 기업 가치는 오를 거예요. 문제는 단기적인 이슈가 되겠습니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을 하게 되면 일단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테슬라 주가의 단기 상승 가능성이 높아요. 자, 하지만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일단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가 이미 트럼프와 많이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즉 그러니까 뭔가 주식 테마적으로 지금 단기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하지만 중장기로는 누가 되던 간에 역시나 테슬라는 강력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향후 2년 동안은 주가가 그래도 괜찮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